스피가 김하순입니다. 오늘 저는 비행기를 놓쳐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개는 다 공항에 한 3시간 전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수속을 밟는 것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게 늦둥이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놈이 비행기를 놓쳤어요. 10년 전의 일인데 그때 엔화의 환율이 제 평생에 제일 높았을 때입니다. 1,800원을 할 때였으니까요. 그때 제 아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저로서는 무리한 그런 일이었는데 1년 만에 이제 고향 집으로 또 한번 돌아오는 겨울방학을 맞아서 돌아오게 돼서 싼 비행기표를 구했다고 그래서 왕복표를 샀습니다. 저녁 7시에 출발하는 도쿄에서 7시에 출발하는 비행기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부터 저하고 제 큰딸하고 계속 일본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너 공항에 2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짐을 싸서 빨리 공항으로 집에서 2시에는 나와야 된다. 10번쯤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일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사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여자친구와의 이별이 아쉬워서 빨리 떠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10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출발해. 빨리 공항에 가야 돼. 이랬는데 4시가 넘었는데 5시 전에 공항에 가는 길이라고 해서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7시가 돼서 비행기 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7시 5분이 되니까 제 전화가 때르릉 울립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비행기가 연착한대니? 그랬더니 엄마 비행기 놓쳤어. 이러고 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이놈이 비행기를 고속버스나 기차처럼 30분 전에 오면 타는 줄 알았던 겁니다. 공항에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발권을 안 해주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행기 발권은 최소한 1시간 전에 해야 됩니다. 그걸 30분 전에 가니까 발권이 이미 끝나서 발권도 되지 않고 비행기 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복 비행기니까 그럼 오는 비행기는 새로 사더라도 돌아가는 비행기라도 탈 수 있게 얼른 항공사에 전화를 해봐라. 전화하니까 저가 비행기 표라서 왕복 다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학비를 대느라고 제가 아주 굉장히 힘이 들 때였는데 우리 아들놈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제가 정말 지겨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그냥 포기하고 한 달 뒤에 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에 한비아 씨, 아까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 소개하신 오지 여행 가고 지금 NGO 운동을 하시는 그 한비아 씨의 책을 제가 읽게 됐는데 너무나 비슷한 사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비아 씨가 오지 여행을 하기 이전에 일반인일 때 홍보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홍보회사에서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 일을 맡아서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공항을 가게 돼서 그 공항버스 안에서 비행기표를 다시 꺼내서 봤답니다. 앞불싸.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실제 비행기 출발 시간이 1시간이 빠른 겁니다. 그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시간이었대요. 이 한비아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비행기를 타긴 탔습니다. 제가 답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탔을까요?
근성과 그 정말 투철한 찰거머리 같은 그런 근성을 가진 한비아 씨가 지금 이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서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 버스가 달리는 길이 올림픽 대로였는데 불구하고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올림픽 대로로. 그래서 공항 버스를 내려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꽉 붙들고 죽어라 하고 달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시간이 급박하니까 발권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을 이 양반이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정말 무릎 꿇다시피 발권만 해주면 비행기를 내가 알아서 타겠다. 그 이후에 안 되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비행기 발권만 해달라. 그리고 졸라가지고 환승으로 들어갔는데 비행기 못 탄다고, 활주로에 지금 들어갈 수 없다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애절복절 사정을 해가지고 비행기까지 연락을 해서 뛰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계획한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그 책에 써 있었습니다. 다녀와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무용담 삼아서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사장에게까지 들어가서 그 사장이 생각할 때 얼마나 믿을 만한 사원입니까? 그 이후에 한비아 씨가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고 그 내용을 다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우리 아들이 그 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 너처럼 똑같은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 대처한 방법이 이렇게 다르더라.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제가 줬습니다. 아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한비아 씨를 훨씬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에 부딪혀서 위기가 우리는 그냥 아마 제 생각에는 100명 중에 99명은 포기할 거로, 그 상황이 되면 이 비행기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거로 생각하는데 한비아 씨는 그 0.1% 아니면 0.01%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낸 것을 보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 작은 딸이 외국에 연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휴가를 맞아서 독일에 여행을 갔습니다. 독일 여행 끝나는 날 비행기를 타고 연수하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짐을 싸서 3일 뒤에는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그런 때였는데 제 딸이 그 독일이 낯서니까 공항으로 가는 기차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왜냐하면 이 비행기를 놓치면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긋나죠.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어긋나죠. 굉장히 일이 커지니까 이 애가 갑자기 공항으로 가는 기차를 놓친 뒤에 무조건 택시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자 그러니까 장거리를 가게 되니까 기사는 신이 나서 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지? 유로, 달러 다 따져봐서 계산해봐도 12만원 정도의 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는 택시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그 기사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12만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공항을 가야 되지만 이 돈으로 갈 수 없을 테니까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기차역까지만 나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기사가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공항까지 데려다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이 그 공항에 제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우리 딸이 타려고 하는 그 비행기,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8시간이 연착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12만원이 아깝다고 한국에 와서도 저한테 그 얘기를 너무 아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 낯선 그 나라에서 조그만 동양 여자아이 그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너를 구해준 금액이니까 그거는 절대로 비싼 돈이 아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독일의 기사 아저씨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라. 참 고마운 분이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비행기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한비아 씨의 이야기는 제가 수필에도 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정말 한비아 씨의 책임감, 악착 같은 근성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의 실수는 하나의 경험을 낳고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를 낳고 그런 이회수 씨의 말처럼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시더라도 한비아 씨 같은 악착 같은 근성,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크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하성 수필관님